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이죠. 삼권 분립을 정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들어봤죠? 삼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서 삼권 분립 그러죠? 자, 제가 한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삼권 분립 이렇게 말하죠. 분립.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로크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림 그리면 입법부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그렇죠. 사법부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군대로 말하면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말하죠. 3중대.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삼권 분립이 뭐냐? 첫째, 입법부가 뭐냐? 입법부. 입법부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그러죠. 국회. 어셈블리 국회. 미국에서는 이제 의회, 카운슬 이렇게 말해요. 의회라고 그러죠. 국회. 국회다. 그 다음에 입법부가 뭐냐면 입법부라 법을 만든다. 법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을 제정한다.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한자로 이렇게 합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에서 입법권 그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뭐라고? 입법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을 결정한다 해서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두 자로 줄이면 뭘 만든다? 법률을 제정한다 해서 법률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법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일부 그런 거예요. 일부. 자, 교재본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일부. 의회, 입법권. 또 잡아. 입법권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만든다 해서 의원 입법 그래. 뭐라고? 의원 입법. 아주 좋아. 의원 입법.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또 국회 권한이 많아. 국회 권한 중에서 예산 심의.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 심의. 결산에 뭐다? 승인. 결산 승인.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쫓아내자.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권. 그 다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보다 건의권.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보다 건의권. 그래 동그랗게 해봐. 건의권 동그라미. 해임 건의권. 자, 7번 봅니다. 이 국회의 권한 중에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 건의권이 있고 해임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제가 그랬죠.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 권한은 해임에 대한 보다 건의만 해. 해임 건의권이야.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씨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 쫓아내달라. 건의만 한 거야. 해임 건의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반대가 뭐지? 내각 책임제잖아. 영국, 일본 내각 책임제야. 총리.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의회에서 국무위원을 쫓아내버린 거야. 해임보다 의결권. 해임 뭐지? 의결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해임 의결권이 아니라 뭐지? 해임 건의권이다. 좋아요. 또 국회 권한 중에 요즘 하는 게 있지 뭐다? 국정감사 그래.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게 바로 뭐지? 국정감사 그래.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국정감사 기간만큼은 국회의원이 갑이야. 공무원은 을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국정감사가 뭐냐면 작년, 전년도지 작년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그 다음에 국회에서 살펴보겠다. 국정감사 그래. 1년에 한 번 합니다. 2014년 국정감사는 20일 하도록 돼 있어. 원래는 말이야 전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서 어쩔 수 없이 2014년 한 번 한다. 20일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년에 한 번 20일간. 그 다음에 국정조사권이 있어. 국정조사권은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국회에서 한번 살펴보자. 국정조사 그래. 아셨죠? 1년에 딱 한 번 한다. 그건 국정감사고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하는 것은 뭐다? 국정조사 그래. 국정조사. 그 다음에 국회 힘이 강하다. 19세기를 입법국가 그래. 19세기를 입법국가 그럽니다. 입법국가. 그래서 정부, 즉 행정보다 국회 힘이 세다? 입법국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한다. 밖에서 해서 외부 통제 그래. 자, 그림 그려볼게요. 2의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외부 통제. 이런 별거 없어. 항상 A 아니면 B니까요. 우리 강의실 내부. 창문 밖에는 뭐죠? 외부. 그렇지, 옳지. 외부와 내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반대 아까 뭐였지? 국민. 국민들이 공무원을 통제한다? 외부 통제. 공무원 스스로 통제한다? 내부 통제 그래. 공무원의 중대 행정부죠? 행정부. 정부야. 행정부. 반대는 입법부 하나 더 사법부.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국민이 공무원을 통제한다? 외부 통제. 공무원 스스로 통제한다? 내부 통제. 이해됐습니까? 2의 시험 문제. 외부 통제. 또 국회의원은 다 공무원들이야.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야. 제도적 통제 그래. 제도적 통제다. 여기까지 정리했죠. 또 작년 또 시험 문제 있죠. 국회의원은 참여를 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 참여자. 여러분 공식적 참여자 반대는 뭐겠어? 비공식적 참여자가 되겠지.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공식적 참여자. 그러나 아까 NGO, 뭐 대학 교수, 전문가, 언론, 국민들이 참여하면 비공식 참여자가 되겠죠.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로 들어갑니다. 20세기를 행정국가 그러는데 행정부 그래. 잘 보세요. 행정부를 다른 말로 군대로 말하면 이부 그래. 이부. 두 자로 지으면 그냥 정부야. 정부. 그냥 정부요. 정부. 그러면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이 행정권입니다. 행정권. 아주 여러분 잘하고 있다. 행정권을 우리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정권은 우리말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공무원은 집행만 해. 정책 집행 그럽니다. 정책을 본다? 집행한다 이거야. 정책 집행.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잘 보세요. 그런데 20세기 행정국가로 접어들면서 행정권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내려보내줘. 공무원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입법권을 행정부에 내려보내줍니다. 내려보내준다. 한자로 이렇게 말하겠지. 옳지. 이임한다 이거 이임. 이임해준다. 입법권을 이임한다. 이임 입법. 위임 입법. 입법권을 이임해준다. 국회가 행정부로 내려준다. 이임 입법.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법을 만들어. 공무원들 법을 만든다를
입법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거 봐. 준 입법권 그래. 준 입법권. 근데 요즘은 정부도 법을 만들어. 이거 봐. 무슨 입법이다? 정부 입법 그런 거야. 다시 한번. 법률안 제출권은 두 군데 있어. 국회도 있다. 국회 가지고 있다 뭐다? 의원 입법. 요즘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 읽어봐. 무슨 입법? 정부 입법 이렇게 말해. 정부 입법. 더 쉽게 보자. 정부 권한보다 국회 권한이 강하다. 19세기 입법국가. 아니다. 국회 권한보다 정부 권한이 강하다. 20세기 행정국가. 그래서 행정국가에서는 정부는 정책 집행도 하지만 정책 뭐도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정책 결정한다. 무슨 입법? 무슨 입법? 정부 입법. 한자로 준 입법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부가 하는 게 또 뭐냐? 예산을 편성한다. 뭐지? 예산 편성권이야. 엄마가 가계부를 작성한다? 정부 역할이야. 그렇다. 예산 편성. 아빠가 확정해 준다? 국회가 말하는 뭐다? 예산 심의 그럽니다. 20세기 행정국가. 스스로 통제한다? 읽어봐. 무슨 통제? 내부 통제. 내부 통제. 또 제도 통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회 시험 문제, 행정사 일회 시험 문제. 감사원이야.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있어. 7인으로 구성되죠.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이니까 내부 통제야. 감사원 직원 다 공무원이야. 공식적 참여자, 제도적 참여가 되겠죠. 제도 참여. 감사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회계감사, 회계감사, 암행어사 활동, 직무감찰, 그다음 결산의 확인,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성을 가진 교회, 전문성, 합목적성, 목적이 저거 뭐냐? 법들은 합법성, 다 조사할 수 있어. 근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거야. 사후통제, 사전통제가 아니라 뭐다? 사후통제. 또 하나 되죠. 비제도 통제 중에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양심, 공무원이 양심을 가지고 통제한다. 양심은 추상적이잖아. 이건 제도적이 아니라 비제도적. 그래서 행정부에 의한 통제는 두 가지 있다. 제도적 통제도 있고 비제도 통제도 있다. 이 말씀이죠. 대표적인 공무원의 양심을 갖다 직업윤리 뭐라고? 직업윤리라고 말하죠. 사법부, 법원, 사법부 해봅시다. 사법국가도 19세기거든요. 여러분 19세기 사법부 사정한다. 법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사법부. 좋아. 사법부가 나왔는데 사법부를 갖다 3부 그래. 사법부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라고 말해. 법원. 그렇죠? 법원. 법원이다 이거야. 법원.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법권 그래. 사법권. 잘해주고 있다 여러분. 사법권. 이 사법권이 뭐냐면 이걸 말해.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해 줬어.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집행되지 않았는가를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 그랬다 사법권. 사법권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봤다 해서 행정 소송 그래. 행정소송. 행정소송. 또는 다른 말로 행정재판이란 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행정재판은 누구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다. 법원. 그래서 국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받았다. 구제받는 수단이 바로 뭐다? 행정소송, 즉 행정재판. 누구 권한이다? 사법부다. 사법부. 그래서 법원이 발달한 국가, 19세기 무슨 국가? 사법국가. 사법국가. 그 다음 법원이 개입할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고발, 고소가 있어야 개입하잖아. 사후통제. 법에 입에됐냐 안 됐냐. 그래서 소극적 통제야. 소극적 통제. 19세기 사법국가. 밖에서 통제한다? 외부 통제. 사법부니까 외부 통제. 공무원이니까 제도적 통제. 판사 다 공무원입니다. 제도적 통제. 여기까지. 그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3권 분리. 그 다음 NGO가 나오구나.
우리나라가 그냥 시민단체야. 시민사회단체. 환경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합 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공무원이 아니잖아. 비공식 참여자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문 보면 뭐 NGO 말 많이 들었죠? BINGO, BINGO가 아니고 NGO가 뭐의 약자인가 한번 봅시다. 난, 아니다, 아닐 비, 아니다, 비, 거버넌트, 난 거버넌털, 이게 정부란 말이죠. 정부, 오가나이제이션, 이게 조직이란 말이죠. 조직.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정부 조직이 아니다. 비정부 조직.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신생국, 개발도상국에서는 NGO란 말을 씁니다. 근데 미국은 말을 바꿔. 미국은 난 프라피트, 프라피트 우리말로 영리, 돈 번다 이윤, 영리 활동, 난 프라피트 오가나이제이션에서 비영리 조직, 돈 버는 조직이 아니다. 환경연합, 경실련, 정부정책 감시하는 것이 돈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 비영리 조직. 엠표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미국. 한국에서는 뭐라 말하냐? 시민사회단체 그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다. 이해됐죠? 이 기구가 바로 뭐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NGO. 비정부 조직은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근데 여러분 자원봉사자는 전문성이 없어. 아마추어리즘. 황현희 PD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아마추어리즘. 왜냐? 자원봉사자들 구성되어 있다. 또 밖에서 통제하니까 뭐지? 시민들이 만든 단체 밖에서 통제하니까 외부 통제. 공무원이 아니다. 비제도 통제가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 기타. 공식적 참여자 중에서 옴부즈만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1회 시험에 나왔죠. 국민권익위원회가. 1회 시험에 감사위 나왔죠. 벌써. 자, 옴부즈맨 이거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TV 보면 옴부즈만 제도 나오잖아. 민원 옴부즈만 제도. 그러죠? 뭐 TV 보고 나서 모니터링 할 때 뭐 옴부즈만이다 그러는데 자, 봅시다. 옴부즈맨, 바이오맨 아니야. 옴부즈맨 뭐 대리인. 대리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옴부즈맨이 그지? 대리인이다. 옴부즈맨. 뭐 행정감찰관제도 그러는데 옴부즈맨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암행어사하고 유사한 거야. 관직 이름이요. 관직 이름 중에 옴부즈맨이 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잖아. 자, 한번 해보죠. 제가. 이게 나올 때가 됐다. 3회 시험에서는. 사탕이 3개 있죠. 조선시대, 조선 숙종이라는 왕이 있다. 왕. 숙종, 장희빈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변사도, 변학도라는 관료가 있어. 관료. 사도. 직위가 사도죠. 요즘 말로 뭐 군수야. 남원 부사, 군수 사도. 그럼 이때 우리 민초, 백성, 성춘향이가 있지. 성춘향이는 국민이 된다. 국민, 백성이죠. 요즘 말로 뭐
국민이죠, 백성. 그 다음에 이몽룡이가 있어. 춘향이의 애인, 남자친구 이몽룡. 이몽룡 직책이 바로 암행어사잖아. 암행어사 출도의 암행어사가 스웨덴에서는 옴부즈만 그런 거예요. 옴부즈만. 암행어사. 그럼 제가 설명해보죠. 그래서 이몽룡이가 지은 오원절구 시가 있다. 칠원절구구나. 금준 미주의 천인열이요. 옥반 가요의 만성고라. 총루락신이 민누락이라. 가성대천이 원성고라 이거야. 백성들의 기름을 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죠. 그러면 임금님, 왕이 사또, 왕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관료들의 근무 태만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왕 혼자서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이 이 두 가지를 하도록 대리인으로 파견한 사람을 조선시대 뭐라고? 암행어사. 스웨덴에서는 뭐라 말한다? 옴부즈맨 그래. 현대판 옴부즈만 우리는 어디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렇게 말한 거야. 국민권익위원회. 됐죠? 그럼 이제 옴부즈만 해볼게요. 옴부즈맨이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거 갖다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제국 일명 북유럽 제국 그래. 북유럽 제국.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족들 뿌잉뿌잉 바이킹이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스웨덴에서 최초로 나타난 제도가 옴부즈만이거든요. 그러면 스웨덴에서 왜 옴부즈만이 나타났을까? 제가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뒤져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자, 1809년 스웨덴에 최초로 나타났다. 자, 스웨덴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국왕이 직접 전쟁터에 참전합니다. 이때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을 틈타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더라. 고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국왕이 파견한 대리인을 뭐라고? 옴부즈만 그런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내리죠. 자, 관료들의 부정부패, 근무 태만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를 뭐라고? 옴부즈만 그럽니다. 네, 스웨덴에서 옴부즈만은 국회 소속이야. 입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외부 통제가 돼. 외부 통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행정부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우리는 내부 통제가 된다 이 말씀이야. 정리해보죠. 옴부즈만, 스웨덴. 의회 소속이니까 외부 통제, 다 공무원들이야. 공식 통제. 헌법기관이야. 헌법상 설치한 기관, 헌법기관. 이스나 마나에 해서 이빨 없는 개가 집을 지킨다 그래. 이빨 없는 개. 이스나 마나다 이거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 만들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플러스 국가청렴위원회 플러스 법제처, 행정심판기 등이 합해져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성보 씨가 위원장이야. 위원장은 장관급이라고, 장관급.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부 통제. 있으나 마나에 관계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정조치 권고 기능만 있어. 권고 기능. 그래서 이빨 없는 개 이렇게 비아냥 그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기관하고 정부조직법을 정리해 봅시다. 이 암기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암기하는가. 외울 게 한 20% 됩니다. 여러분 아셨지? 자, 이건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법도 서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법이 뭐냐? 헌법이죠. 헌법. 옳지. 헌법. 헌법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냐면 국민투표야. 국민투표로서 확정되는 게 헌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야.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국민투표해야 돼.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기관이 5군데 있어. 국회, 그렇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게만 시험에 나와, 이거. 어디다? 감사원. 이게 나와. 뭐 있다? 감사원. 이 5기관은 공통점이 서로 타치를 안 받아. 타치를 안 받는다 해서 읽어보자. 무슨 기관? 독립기관. 그래. 독립기관. 이건 암기입니다. 헌법상 설치한 기구 몇 군데 있다? 5군데. 그 밑에 헌법 밑에 뭐 있다? 법률. 좋아요. 법률. 그럼 법률은 어떻게 제정을 아까 했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법률이야. 국회. 이걸 아까 한자로 이렇게 말했어요. 입법권. 뭐라고 한다? 입법권이다. 이거 입법권. 법률. 예를 들면 지방세 있죠. 우리 지방세, 주민세, 요즘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인상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지방세야.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영업세, 이건 국가세금이야. 국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그럼 국세든 지방세든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이거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말해. 조세, 법률주의다. 세금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조세, 법률주의 그런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 그럼 자 보세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입법권. 자, 법률상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중에서 정부 조직이 있어. 그래서 정부 기구, 정부 조직 17부. 박근혜 정부 이익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정되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게. 뭐 17부, 뭐 2처 이제 앞으로 뭐 5처가 된다는데 나도 그냥 17부 다음에 청 이렇게 돼. 부처청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라 뭐다? 법률상 기구. 무슨 법? 정부 조직법상 기구다. 그래서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청중에서 여러분 청중에서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있잖아. 이건 정부 조직법상 기구야. 그런데 딱 2가지. 새만금 들어봤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저기 행복도시 있잖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이 2청은 말이야.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특별법.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특별법상 기구 2군데. 새만금 개발청. 하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정부 조직법상 기구가 아니라 뭐다?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법률 밑에 뭐가 있죠? 명령. 그렇죠? 명령의 종류는 많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내린다. 대통령령. 총리가 내린다. 총리령. 장관이 내린다. 뭐다? 부령. 또 시행규칙도 있죠. 감사원 뭐 시행규칙. 그래서 명령의 종류 뭐 있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건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하잖아. 정부가 만들어. 입법권이 일명 시행령 그래줘야 돼. 시행령 그러지? 시행령. 입법권이라 비서다 해서 준입법권 그래. 준입법권이다. 준입법권. 시행령. 여기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없어. 나온다면 굳이 뭐 대통령령 정도 나오겠지. 공무원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그 정도. 명령 밑에 뭐죠? 조례 그래. 조례. 조리 아니야. 조례. 서울특별시 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 그런 거야. 조례. 이건 서울시 의회. 의회 권한 중에 뭐가 있다? 조례가 있어. 조례. 서울시 의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조례 그래. 그 다음 조례 밑에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규칙. 규칙은 이제 서울시장이 만드는 거야. 자치단체장. 시장, 자치단체장 권한 중에 뭐가 있다? 규칙. 그래서 우리는 조례와 규칙을 묶어서 이렇게 말해. 자치입법권 그런 거야. 자치입법권. 5가지를 설명해 드렸다. 순서 한번 해봅시다. 법도 서열이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여기까지. 그럼 공시세 여러분 항상 첫째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이야. 규칙 조례 누가 우선한다? 조례.
상위법 우선원칙. 두 번째는 구법, 신법, 옛날 거 구법, 신법 뭐가 우선한다? 신법 우선원칙. 최근의 법, 신법 우선원칙. 세 번째 일반법, 특별법 뭐 우선원칙? 특별법 우선원칙.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상위법 우선원칙, 새롭다 신법 우선원칙, 특별법 우선원칙이다. 우선원칙.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기구 몇 군데 있다? 5군데. 네, 법률상기구, 정부조직법상기구 뭐가 있다? 부처청. 근데 유일하게 청 중에서 새만금하고 세종시만큼 뭐다? 특별법이다. 정부조직법이 아닌 뭐다? 특별법이다. 이거죠. 특별법.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이런 말 있거든. 법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령. 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플러스 명령 말에 자 법률하고 명령을 결합하면 뭐가 된다? 법령이 되는 거야. 법령. 법률하고 명령을 결합해서 뭐다? 법령이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법규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거 법규. 법규는 뭘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법규니까 법률 플러스 규칙이다. 그런 말 없어? 그런 말 없고 법규란 것은 규범 당위성을 말하는 거야. 국민의 권리나 의무, 규범 당위적인 것 같다. 우리가 법규 그런 거야. 법규. 아시지? 법규. 용어 정리 좀 해주고요. 법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건데 서울시 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게 많아. 대표적인 게 고유사무. 서울시가 쓰는 고유사무하고 단체 이임사무는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거야. 자, 국가사무, 기관 이임사무는 반드시 뭘로 정한다? 규칙. 이게 시험이 난단 말이에요. 기관 이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고유사무, 단체 이임사무는 뭘로 정한다? 조례. 또 봅니다. 또 서울시가 서울시 일반회계하고 기금. 서울시 일반회계 기금은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거야. 그런데 특별회계, 서울시 특별회계만큼은 법률 또는 뭘로 정한다? 조례란 말이야. 조례.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어. 국가재정법.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는 말이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뭘로 정할 수 있다? 법률이야. 다시 국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뭘로 설치할 수 있다? 법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일반회계, 기금은 뭘로 설치한다? 조례. 그런데 특별회계만큼은 법률하고 보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됐네요. 그러면 2장,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냐? 2가지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첫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외부 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입법 부여한 통제 2. 사법 부여한 통제 3. 국민에 의한 통제 4.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5. 감사원에 의한 통제. 자, 몇 번? 5번.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 이게 첫 번째 출제형. 두 번째 출제형. 정책결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 틀린 것은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옴부즈만 5. NGO. 정답보다 NGO는 공식이 아니라 보다 비공식 참여자다. 아주 잘해줬어요. 3장 자치단체 분류. 자,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지.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배웠어요. 자, 한번 그림 그려보죠. 여러분 어때? 행정학개론 재밌잖아. 별거 아니야, 여러분. 재밌다고요. 사탕이 3개 있다. 하나, 둘, 셋. 3개 있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의 3요소 말해보자.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말해볼게. 이제 우리 국가 밑에 지방정부가 있어.
지방정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생각해. 국가 반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중앙정부 그래. 중앙정부 반대는 뭐겠어요? 지방정부 그러지. 서울시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국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3요소 말해볼까? 국민주권, 영토야. 그럼 말해볼게. 지방정부 3대 요소는 말을 바꿔. 국민이라 말을 쓰지 않고 주민 그래. 주민. 주권은 아까 3권분이 그랬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랬어. 그런데 주권이라 말 대신 자치권이라 말했어. 자치권. 자치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아까 3권 분립이었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런데 서울특별시만큼은 사법권이 없어. 서울특별시 권한은 서울특별시 시장이 말이야 기구를 만들 수 있어. 자치 조직권이 있어. 서울시장이 일을 할 수 있어. 일을 한다. 자치 행정권입니다. 서울시장이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자치 재정권. 서울시가 법을 만들어. 조례 규칙. 자치보다 입법권. 유일하게 사법권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그래서 자치권 중에서 사법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꼭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크다. 크다를 광역 그래. 리저널리즘. 광역자치단체. 우리 버스도 두 가지 있잖아. 버스 두 가지. 분당에서 노량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 그러잖아. 광역버스 9,100번. 그러죠? 동네,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에서 흑석동까지 다니는 버스 있어. 시내버스. 그 다음에 흑석동 내만 왔다 갔다 해. 마을버스 그러잖아. 마을버스. 버스도 크다.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17개 있어. 특별시 하나 있지. 서울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가 있어. 광역시. 우리나라 제도는 3자, 5자만 가지면 그린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6군데 있어. 6군데.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똑같은 급으로서 특별자치시가 있어. 특별자치시 어디가 있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는 동급이야. 와, 대단해. 동급. 모순이지. 인천광역시 한 300만 명이 인구 300만 명인데 세종 특별자치시 10만 명밖에 안 돼. 300만하고 10만이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워싱턴 DC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도 특별시. 그 밑에 이제 도가 있어. 도가 현재 군대 갔다 왔지. 팔도 사나이 8개가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8군데. 도하고 동급이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하나가 있단 말이야. 하나. 합쳐봐. 몇 개 있다? 17개. 그래서 제6대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몇 석을 차지했다 막 그러잖아. 시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보다 시도지사. 시도가 현재 몇 개 있다? 17개 있어. 17개. 이 사람을 통제하는 곳이 어디 냐면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이제 안전행정부가 바뀔 거야. 행정자치부로 바뀔 겁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도감독하는 거야. 17개 시도지사를.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기초가 있죠? 좋아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밑에는 구를 두는 거야. 구. 노원구, 동작구. 이런 구를 자치구 그런 거야. 자치구다. 자치를 빼도 되고 그냥 구 그래. 구, 자치구. 근데 여러분, 구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구의 종류 두 가지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작구 있지. 근데 봐.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있잖아. 부천시, 소사구, 오정구. 수원시, 장안구, 영통구.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있잖아. 이 구가 뭐냐 이거야. 구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야.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가 있는 거야.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노원구 주민들이 노원구 구청장을 뽑았어. 그랬다 자치구청장 그런 거야.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어. 부천시, 수원시, 뭐 성남시, 용인시, 일산시, 아니 일산이 아니라 고양시, 전주시, 청주시, 뭐 창원시, 청주시 많이 있잖아.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구를 두어. 근데 그 구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거야. 그거 다 행정구 그런 거, 행정구. 자치구야.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도 뭐 준다? 구를 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름밤 뜨겁다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남구. 그러지? 광역시. 광역시는 구를 준다 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돼. 10만 명을 세분화시키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아. 구성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 밑에 경기도 수원시 뭐가 있지?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뭐가 있다? 군.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을 둡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68만 명밖에 안 돼. 68만 명. 노원구는 한 80만 명 되잖아. 노원구는 80만 명이야. 근데 제주특별자치도 합쳐봤자 노원구보다 적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세분화하지 말자 해서 서귀포시, 세종시, 아니 정확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있지만 걔네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야. 기초자치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시군보다 자치구. 몇 군데 있다? 세 군데. 시군, 자치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는 도시 지역에는 자치구를 두지만 농촌 지역에는 뭘 준다? 군을 뒀어, 군.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농촌 뭐다? 강화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지. 꼼장으로 유명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근혜 대통령 고향. 대구광역시 수성구도 있고 대구광역시보다 달성군 그러잖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하고 뭐 둔다? 군을 둔다.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자치구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만 광역밖에 없어. 그 두 군데는 단층제고 나머지는 광역 기초 뭐가 된다? 중층제 그래. 우리나라는 단층제가 아니라 두 개를 듣다 보다 중층제 그래. 중층제.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하나 해볼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어. 그러면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해. 도지사가 임명하니까 이런 시를 갖다 자치시가 아니라 읽어봐. 뭐라고? 행정시 그래. 행정시 이렇게 말. 행정시. 얘네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도 밑에는 시를 둬.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이 장안구, 덕진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읽어보자. 행정구 그래. 행정구다. 그래서 행정구하고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야. 이해됐죠? 아니다.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있어. 243개 있더라. 그럼 기초가 몇 개? 이거 암기할 필요 없지만 17 빼보자. 17 빼면 6.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광역이 17개 합쳐서 243개가 있어요. 원래 244개였는데 2014년 7월 1일부로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합병했어. 통합 청주시가 돼본 거예요. 243개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문제 한번 출제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자치단체는 1. 서울특별시 노원구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경기도 수원시 4. 경기도 가평군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지. 5번이. 우리는 광역기초 뭐다? 중층제. 유일하게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 단축입니다. 두 번째 주제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자치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자치법권,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5. 자치사법권. 정답 5번이 되겠죠. 아주 여러분 잘해주고 있어요. 페이지를 넘겨볼까? 4장. 옳거니 이게 바로 텔레토비에서는 뽀다 이거야. 뽀가 나왔구나. value, 가치. 반대 팩트보다 사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1 플러스 1은 2이다. 이건 사실이잖아. 팩트. 그런데 1 플러스 1은 기호미다. 이건 뭐다? 가치가 되는 거야. 가치. 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하느님께서 우주를 엿새 만에 창조하였느니라. 이건 증명할 수 없지. 보일 수 없다. 이거 바로 가치, value. 그러나 지구는 둥글다. 1 플러스 1은 2이다. 구체적이다. 이게 바로 뭐지? 사실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가치 반대가 뭐다? 사실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건 가치 문제야. 마음이 어떻게 호수냐? 추상적이지. 이게 가치란 말이야. 그러나 1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벌었다. 이게 바로 뭐다? 사실. 밸류와 팩트.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드디어 텔레토비 뽀가 나왔구나. 뽀 그림이 나왔구나.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해봤죠. 자꾸 리피트. 반복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구구단 한 번에 암기한 사람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다. 뽀를 그려봅니다. 자, 이제 그만 3등분 해버립니다. A, B, C. 행정의 어머니 정치, 행정의 아들 경영.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이다. 이게 바로 사실이야. 사실. 근데 1 플러스 1은 기호미. 이건 뭐다? 가치가 되는 거야. 사실 반대보다 가치. 또 한번 해보죠. 잘 봐.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실이야. 근데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지? 가치가 되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하느님께서 우주를 엿새 만에 창조했느니라. 알 수 없지. 그게 바로 뭐다? 가치. 그래서 이 행정은 A 플러스 B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행정이 된다. 한번 정리합시다. 머리, 몸통, 다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 반대가 바로 뭐다? B가 돼. B. 아셨죠? 정치. 경영은 아까 뭐지? 관리. 행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정치의 측면과 경영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아까. 자, A. 추상적이다. 추상성은 민주성, 반대 구체성하면 농률성. 가치를 다른 말로 가치 판단. 가치를 판단하는 다른 말로 정책 결정. 반대 사실을 다른 말로 가치 중립. 가치 중립을 다른 말로 정책 집행 그래. 가치 중립. 가치 중립. 여러분, 중립이란 것은 제외시킨다는 걸 제외. 가치를 제외하면 뭐만 남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다른 말로 가치 중립성 그럽니다. 가치 중립성. 그 다음 가치 중립을 일명 정책 집행 그래요. 질 반대가 양이야. 질적. 질과 양 그러잖아. 양. 질과 양. 측정할 수 있다. 양. 측정할 수 없다. 질. 이렇게 말해요. 질과 양. 어느 게 넓은 개념이지? 질이 넓은 개념이지. 주관적 반대는 객관적이죠. 과학적이 되려면 객관적이 돼야 돼. 주관성 반대 객관성. 주관을 잘하면 규범 당위성 그래. 규범 노말 당위성. 규범 당위성이 뭐냐면 이런 규범은 한마디로 약속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켜야 될 약속 규범이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당위성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 그게 바로 규범이란 거야. 그 규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당위성 그런 거예요. 규범 당위성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규범 당위성을 영어로 should, 반드시 해야 된다. should. 강제성 should. 다른 말로 could. 반드시 해야 된다. 독일어로 sollen 그래. 보다 sollen. should 정확히 해야 된다. should. 독일말로 sollen. 반대로 규범 당위성은 경험 존재야. 현재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경험 존재는 영어로 말하면 be 또는 뭐 is, 그지? be is. 독일말로 말하면 sein 그래. 뭐라 말한다? sein. X is Y 이다. 경험 존재죠. should, could, sollen을 말하죠. 그 다음 이론과 실제 그러지. 이론과 실제. 실제 반대가 뭐지? 이론. 이론과 실제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기술성을 일명 해결한다 해서 처방성 그래. 반대로 과학성을 다른 말로 보편, 규칙성 그래. 규칙성. 1 플러스 1은 2이다. 규칙을 발견한다. 그게 바로 과학성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처방성. 이게 바로 기술성 그러죠. 그 다음 특수성 반대 보편성. 1 플러스 1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2가 된다. 보편성. 1 플러스 1은 미국만 2가 된다. 특수성. 한 국가만 적용할 수 있다. 특수성. 모든 국가에 다 적용할 수 있다. 보편성. 기본 이론에서 다시 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게 나올 거야. 별표. 현상학 반대가 논리 실증주의야. 이렇게 합니다. 1 플러스 1은 2이다. 증명할 수 있다. 증명이 가능하다. 논리 실증주의야.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주를 여세면에 창조했느니라. 증명할 수 없다. 뭐지? 현상학 그래. 현상학. 불교 철학하면 현상학. 자연과학 하면 뭐다? 논리 실증주의. 정리해보죠. 반대말. 현상학은 이해의 방법을 쓰고 논증은 뭐다? 증명. 미시적이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 이론을 갖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럽니다. 거시 방법론적 전체주의. 신행정학 반대가 뭐지? 행정토론. 2013년 1회 시험 문제 행정행토론이 나왔다. 그러면 2015년 3회 시험은 당연히 신행정이 나오겠지. 신행정학 즉 현상학이 나온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 같다.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학들은 정치행정이 다르다.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텔레토비 뽀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수밖에 없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